2023년 3월 27일입니다. 약간 아침에 조금 서늘했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아침 기온이 2, 3도, 중부 내륙 쪽은 영하 1, 2도까지 갔지만 서울 쪽은 3, 4도 안쪽, 바람이 좀 불고 월화수만 좀 버티면은 그 다음부터는 23도에서 7, 8도까지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벚꽃 구경하시고 꽃 구경도 하시고 여기 일산은 4월 말에 꽃박람회도 하지만 아마 이제 4월 초쯤 되면은 벚꽃이 서울 쪽은 많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꽃 구경도 하시고 오늘을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 사는 곳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요. 인조 잔디 공원도 있어서 이 시간 좀 전 시간까지 이제 주변에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애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공도 차고 그냥 놀기도 하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또 뛰기도 하고 약간 좀 한가한 그렇지만 아침에 이 어떤 놈이 제 집 앞 쓰레기 버리는 데 폐지 안쪽에 폐지를 이렇게 모아갖고 하면은 폐지 수거차들이 가져가는 그 안에다가 아마도 자기 차 안에 있었던 온갖 잡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우유팩부터 막걸리병 그 안에다 꼭 넣어놨더라고요. 그냥 겉에만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그래도 좀, 근데 안에 있으니까 그걸 다 끌러갖고 안에 다 분류를 재활용 분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양심이 없는 놈이죠. 참 그럴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좀 답답하기도 가끔 단독주택단지 이런 데에 약간 이런데 그런 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집 차 안에 있던 그런 걸 이제 집 옆에 있는 자기 집도 아닌 주차해 놓은 옆에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거죠. 그런 연인지 놈인지 잡히면은 크게 한번 망신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거 없이 이것저것 차도 좀 세차도 좀 하고 원래 좀 이 시간대는 이 방송도 좀 하고 해야 되나 허리 디스크가 조금 안 좋아서 그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공중화장실에 요런 얘기 있어요. 공중화장실 바깥에 그런 불이 일종의 전광판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하철역 스마트 안심 화장실이라고 돼 있고 외부에 LED 안내판이 서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은 안에 여자 화장실에 변기가 하나 둘 셋 한 10개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몇 번 변기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불이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중이라고 이제 문구가 적혀 있고 그래요. 안내편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래도 좀 좋은가 보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굳이 몇 번 변기에 사용한다까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 찼는지 안 찼는지를
굳이 알 필요가, 바깥 사람이 알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가 보면은 문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차용증이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형태가 아니냐. 예를 들면 몇 번 변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걸 어떤 성범죄자가 그걸 지나가다가 봤을 때 오히려 범행에 대한 이런 것을, 그런 거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그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바깥에 지켜보고 있으면 거기 몇 번 변기에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구나.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물론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중이라고 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사실은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 카메라가 탐지 중이라고 하는데 그걸 탐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어떤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자파가 아닌 설치형의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 탐지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장을 한 남자애가 가서 설치하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지난주인가 고대 공학관의 여자 화장실에 어떤 개인 인증을 해야지 들어가는 것도 문제 제기를 좀 했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확히 이거를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안전을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 만약에 설치형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기 있는데 그것을 뭐 별 생각 없이 보고 여기 안전하네? 가서 사용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랬을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첨단 시스템 스마트 안전 화장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도 있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세심하지 않다. 굳이 변기에 불까지 들일 필요는 없고, 탐지 같은 걸 할 때 이거 송신이 차단돼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제 아니면 뭐 며칠 전에 여기에 어선 안심보안관이 한번 점검하고 갔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침에 뭐 청소하시는 분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가치의 결과를, 그러니까 판단의 결과를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어떤 조치가 시행됐는지, 예를 들면 한번 전파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누구누구가 안심보안관 누가 한번 점검하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더 세심한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이제 10개의 변기 중에서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변기 중에서 10개 변기 두 번째 변기에 여성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를 굳이 바깥에서 불이 켜지게 보이게 할 그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건 좀 이걸 만드는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범죄 인지 감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화장실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이런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지들이 그냥,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몰카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어떤 장비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신문 방송 이런데 난 겉만 이렇게 보고 좋겠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 임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어설픈 애들이 더 위험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하여튼 이 스마트 안심 화장실,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누리꾼들도 뭐 저런 게 있냐, 부담스럽다, 너무 민망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사용중 표시만 돼 있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범죄 역이용 되지 않을까, 혹시 저런 거를 안에서 표시하는 거는 그 범죄가 일어나는 것,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혼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실제 수용자들의 반응이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전문적인 어떤 어설픈 애들 말고, 니들이 그냥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좀 갑갑한 부분이 좀 있네요.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아인이 이제 어제 27일, 오늘이죠. 오늘 그 서울청 마수대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마포 쪽에 있습니다. 아마 9시 10분쯤에 된 것 같아요. 그냥 쓱 들어갔나 봐요. 사진은 찍혔는데, 뭐 혐의 아시다시피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죠. 4종의 마약류 투약은 일단 확인이 된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겸손은 힘들다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애당초 이게 2021년 치인데 2021년에 70몇 회 정도, 그러니까 1.5회, 주당 1.5회, 3주에 2주에 3번 정도 폭으로 이런 프로포폴을 맞으러 다녔다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이거는 정보 애들이 첩보가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한참 뒤에 지금 2023년에 이게 이렇게 하느냐. 혹시 이게 이제 이 정부의 마약 관련된 부분과 연동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죠. 사실 좀 이상합니다. 물론 얘들의 알리바이는 변명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애들은. 왜? 이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그 서버 관련된 그 관리 시스템에 이게 나중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모아갖고 한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무슨 뭐 그냥 어디 축적되는 그 뭐 어디 그냥 그 익명으로 합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이 나가잖아요. 의사도 있고. 아니면 어몽식이 이름으로 계속 2주에 3번 이상 처방이 되는데 그게 알람이 안 뜬다? 그럼 그렇게도 그 시스템,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렵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투약한 게 양이 있고, 그러니까 의심받는 게, 아니 얘를 애초에 그러면 한두 달 취해갖고 이상하게 한두 달치 열 몇 번 처방받았다면 이건 이상하다라고 본인한테 아니 이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통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서울청 마약 관련된 쪽에 통보가 돼갖고 그때 그 소환을 하든, 아니면 그때 어떤 뭐 내사를 하든, 아니 그게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한참 뒤에 이게 있어요. 저는 이거는 마약은 너무 불투명하게 수사되는 거다.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 뭐 마약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사실 제가 오늘 유아인 마약 건을 뭐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 물론 걔한테 저기 투약 그 처방전을 내주는 의사놈도 걔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그랬죠. 다시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이 기사는 호화 변호인단이라고, 뭐 호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
인피니티 법률사무소 차상우, 얘는 검사 출신이고 김앤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박성진이라는 애인데, 얘가 28년 동안 자칭 타칭 마약통이에요. 아시다시피 2010년 전에 배우 이승연, 박시연, 얘네들도 프로포폴로 심각하게 문제됐던 애들이죠. 장미인의 얘네들 사건을 해갖고 아마 뭐 이 연예인들은 뭐 100% 만족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돈값을 했을 거라고 기억되는데, 물론 이제 유아인이 이 정도라고 하면 하정우 케이스를 봤을 때 벌금 정도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제 전례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케타민과 코카인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포폴만 그랬다고 하면 하정우의 예를 봤을 때는 뭐 벌금 1,000만 원 정도? 근데 케타민, 코카인이 어떤 증거인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벌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얘가 하는 이 박성진이라는 애는 검찰 내 최고 마약 수사 전문가예요. 28년 동안 마약 수사만 했던 애예요. 부장검사까지도 다른 애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28년 동안. 그리고 2000년에는 마약 퇴치로 법무부장 표창, 2006년에는 미국 DEA 마약 단속청 장기 연수까지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마약 수사 검사가 사실 쪽팔리죠. 생각해 보면은 28년 동안 열심히 마약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퇴임하고 나니까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하고 나니까 지가 수사했던 애들, 뭐 직접적인 아니라도 걔네들을 지금까지 수사해온 그 기술로, 그 경험으로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에 있는 검사, 마약 관련된 검사나 이런 애들이 다 얘 후배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도덕적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수부 검사 애들이 재벌회장들 열심히 조지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다시 그 애를 재벌애를 변호하는 걸로 뭐 수백억 이상, 거의 뭐 그 재벌의 고문 변호사, 이게 도덕적이냐? 물론 직업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개소리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얘는 그러면 마약 수사 전문 검사를 돈 벌려고 딴 거죠. 28년 동안 그럼 검사로 해서 마약 수사 전문가로 한 거는, 그건 사실은 사기 아니냐? 아니면은 대충 남이 해놓은 거 쓱 뺏은 거 아니냐? 아니면은 대충 마약 이렇게 하고 나서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얘가 뭘 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검찰 수사관지 방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이런 애들 공을 뺏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마약 수사 전문가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정도로 전문성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호랑이는 죽어도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데, 이 새끼는 뭐 28년 동안 열심히 마약 사범 두들겨 잡다가 나와서는 그 개들을 변호하려고 하면은 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놈들이 뭐 박영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지금 대통령이나 뭐 그 뒤에 밑에 있는 똘마니 검사 애들이 열심히 그 재벌 두들겨 잡다가 나와서는 재벌의 똘마니가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정치검사가 돼갖고 권력을 잡고, 마치 지들이 되게 정의는 운영, 자기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는 양 짓거려대는 그 가소롭고 꼴사나운 꼴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얘가 28년 동안 검찰의 마약 최고 수사검사라.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다. 근데 뭐 이걸로 봐서는 유아인도 뭐 그냥 쉽게 대충 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하정우 케이스 같은 형태가 제일 높겠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얘들이 왜 한동훈이도 얘기하지만 마약 뭐 수사청 이런 거 얘기하지만 실제로 열심히 그걸 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냥 마약 수사 TF 정도로 해갖고 끝내고 자기들이 그 컨트롤 타워가 되고 실제로는 마약 관리청이나 사실은 마약 관리청이 된다고 좀 보거든요. 미국의 마약 DEA보다는 관리에 가까운 식약처의 일부를 띄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마약 수사와 예방 관리를 전담하는 마약 관리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검사애들이 여기에 끼어들 여지는 없죠. 왜냐? 전문적인 수사로 마약관리청으로 독립되면 실제로 검찰 내에 있는 마약애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전문가들 마약관리로 가면 되지. 그럼 걔네들이 그걸 기소만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박성진이나 뭐 누구야 이름이 뭐죠? 이런 애들처럼 차상우나 이런 애들처럼 뽕 빨던 아니면 프로포폴 하던 돈 많은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재벌 애들한테 돈을 쪽쪽 빨아낼 수가 있느냐? 그럼 못 빨아내는 거죠. 왜 거기서 하겠습니까? 오히려 마약관리청에 있는 전관들 쪽으로 더 가겠죠. 그게 마약관리청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극히 그 검사들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그쪽 애들의 돈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전 보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애들 하는 꼬락서니 특수검사 애들 하는 꼬락서니를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유아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마약 투약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받고 뭐 지가 개과천선을 하든 말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엄정하게 처벌받고 길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동물학대 관련된 부분에서 동물학대 N번방 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SNS 상에 동물을 학대하고 그걸 올리고 지들끼리 킥킥거리고 그러는 서열정하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사회성 교육, 동물학대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린 바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 이전부터라도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이제 이 경찰학과 교수라든가 뭐 제가 SDU 있을 때 이게 프로파일러 3기이기도 하고 강사도 했던 서울청 과학수사대 이상경 경위 프로파일러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라인 동물학대는 전통적인 동물학대와 범행 동기 및 범죄 행정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온라인 동물학대는 학대범들이 학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경향. 그래서 자신의 학대 행위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수록 악명, 그 자신의 아이디가 악명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만족감이 높아지는. 그래서 더 많이 광고하고 찍고 그거는 애들이 여중생 청소년 애들이 다른 아이들 괴롭히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걸 그걸 실시간으로 찍어서 라이브로 하는 거 똑같은 그런 행동 패턴입니다. 자신과 생각 같은 집단들 사이에 유대감을 강화하고 집단 내 명성을 획득하고 적대시하는 집단들한테 적대감을 표출하고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뭐 제가 보는 시각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적절한 형태의 이런 사회성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은 일부지만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문제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 봐 같습니다. 동물학대 예방 교육, 사회성 교육 뭐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생명 존중 의식 아니면 폭력 예방 의식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공적으로 교육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루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